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소구입니다. 드디어 추석 연휴가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요즘처럼 힘든 장 없다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힘든 때가 있습니다. 하락할 때만 힘든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지겹게 할 때도 힘들죠.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거기에서 해답을 좀 얻어보시고요. 다음 주 어떨 건가에 대한 부분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오늘 마감 이후 미국 증시는 오늘 밤에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도 지속되죠. 그리고 주변 증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우리가 좀 봐왔었던 해외 증시는 오늘은 좀 건너뛰고요. 우리나라 증시 이 자체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가장 화두가 되는 종목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는 어떻게 정리를 하겠냐 라고 하면요. 저점도 분명히 잡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이어지면서 저점도 잡혔어요. 이거 제가 한 20일 전쯤에도 비슷한 얘기 했었죠. 저점은 분명히 잡았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저점은 잡혔으면 거기서 더 안 떨어질 거다.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한 종목별 장세라도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고점도 딱 잡혔어요. 그래서 답답한 박스권 지겹죠. 그런데 이 크게 보면은요. 올 들어와서 1월 달부터 여태까지 박스권이에요.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요. 연중 흐름을 놓고 보면은 5월 달까지는 경기 민감주 그리고 5, 6월 달에는 또 원자력 발전주가 급등을 했었죠. 그 와중에도 테마별로 업종별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니까 거기서 또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휴 앞두고요. 연휴 동안 뭔 일이 있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에 또 홍담? 네, 그렇습니다. 좀 악재스러운, 불미스러운 일이 중국에서 좀 떨쳐지면서 불안 요소가 있었죠. 그래서 단기 매물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까지요. 어제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어제 저점을 잡혔다라고 봤는데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이 좀 장난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요약점 하면은요, 답답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 연휴 앞두고 단기 매물 다 나온 듯 하다. 그럼 다음 주 한마디 예상해 볼게요. 다시 제자리 찾자. 다음 주 해봐야 이틀밖에 없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그런데 그 다음 주까지 연결하면서 3,200포인트 제자리 찾자. 요번 주 준비는 다 해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연휴 동안 있을 해외 변수 크지 않다면 상승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있죠. 중국 증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추절이라고 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쉬어요. 우리나라는 대체 휴일 때문에 수요일까지 쉬죠. 중국 증시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미국 증시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상승 출발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최근 5년 동안 분석을 해봤습니다. 추석 연휴, 짧으면 3일이죠. 길면 5일, 이번처럼 이런 연휴가 있었는데요. 2016년도부터요, 현재까지 첫 개시일 증시 연휴 이후에요. 2016년도에 0.8% 상승했고요. 17년도에는 1.6% 많이 급등했죠? 그리고 18년도에는 0.7%, 19년도에는 0.6%, 작년도에는 1.3%나 급등했어요. 작년도에는 그래도 코로나에서 급등한 특별한 요건이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보시죠. 5년 동안의 상승폭, 플러스 1% 내외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그러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전에는 왔다 갔다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놓고 보니까요.
연휴 뒤에는 이렇게 상승하더라. 왜 그랬을까? 앞서 설명드렸어요. 단기 매물 오늘 다 빨아들였습니다. 매물이 뭐예요? 팔려고 준비하는 종목들, 아니면 물려있는 종목들, 이거 언제 팔을까 하는 종목들. 오늘 아침까지 다 빨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악재가 아니면 이제 나올 매물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상승 출발하는 거예요. 연휴 뒤에. 버릴 놈들은 다 버렸어. 그러면은 연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버린 놈들이, 놈자 써서 죄송합니다. 버린 놈들이요. 버린 놈들이 다시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연휴 뒤에는 상승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데이터가 말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 이렇게 보면 막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이게 1년 내내 이랬어요. 3,300. 아래로는 3,050. 10%가 안 돼요. 지수로 놓고 보면은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3,100에서 3,200. 이건 몇 퍼센트예요? 3% 수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3,200포인트. 아, 요거 참 아쉽죠?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3,200포인트를 보자. 저점은 잡혔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점은 잡혔다. 3,200포인트는 보자. 예, 과연 돌파할까? 요번에는 예, 이때도 돌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까지 안 왔죠. 예, 돌파 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요. 연휴 뒤에는 매물이 이렇게 오늘처럼 아주 무섭게, 어제처럼 무섭게 나온 이후에는 토해낼 만큼 토해냈기 때문에 다시 메꿔 넣는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 그런 점에서 연휴 편히 쉬시라고요. 아, 이거 어떡해. 오늘 밤에 미국 나스닥 떨어졌어. 내일 아침에 이러지 마시라고요. 과거 데이터 보면 미국 시장이랑 상관없어요. 뭐 초급락 이것만 아니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연휴 편히 쉬시라고요. 끙끙 앓지 마세요. 하루 이틀 뭐 이거에 등락에. 제가 보기에는요, 미국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 보면 명확해요. 기대감이 있어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서 아, 저는 피도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아, 예. 이게 3,300이잖아요. 코스피로 보면. 그럼 지금 우리 지수는 코스피 환산으로 만약에 한다면 한 3,250포인트일 거예요. 여기 수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센 이유는 분명히 있죠. 개인 주도의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약간 흐름에 변화가 생겼어요. 코스피가 연휴 뒤에는 더 강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IT를 중심으로. 그런 힌트를 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잠깐 보면은요. 외국인이 매수하죠. 이거 대부분 어디서 매수했을 것 같으세요? 일주일 넘게 매수했잖아요. 여기 삼전하고 하이닉스예요. 예, 거의 대부분. 선물은요, 어제 매도 1조 원 넘게 했다가 1조 정도로 끝났죠. 오늘 장 초반에는 1,400억 매도를 했었어요. 9시 반까지 그냥 쫙!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지수 끌어올린 거거든요. 장난질한 거예요. 아, 버릴 놈들 다 버려.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살 거 샀단 말이죠. 옵션 부분 잠깐 볼게요. 콜옵션 외국인 매수, 풋옵션 매도. 이거 풋옵션을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그럼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휴를 준비한 흐름이라면 이것이 연휴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포지션을 짠 거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었던 기존 데이터 요번에도 뭐 별 문제는 없다면 뜨지 않겠어? 이렇게 본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연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수요일 날 저녁에 종합적으로 주변 환경 한번 보시고요. 목요일 날 딱 보세요. 그러면 안정이 딱 될 거예요. 연휴 망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아시죠?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증시 화두 종목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종목 위주로 먼저 몇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 아우 가슴 아픕니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예, 무슨 드라마 얘기 같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계속 리뷰를 해드렸죠. 뭐 계속 올 한 해 내내 중간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서는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해서 여기서 반절 매도 말씀을 드렸죠. 반절은 여기까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오고 뚝 이거 하루에 이렇게 됐는데 어떡해. 예,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으면 여기서 잘랐을 거예요. 이날 예, 강하게 떨어진 날. 근데 이미 장 끝나고 난 상황에서 그 다음날 이렇게 돼버렸는데 뭐 그럼 13만 원 초반대에서부터 생각을 여러분들께서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 여기서 매수하신 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정부 정책에 순응하라. 이 격언이요. 증시 격언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카카오라는 종목을 또 가슴에 새기고요.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회사는 뭐예요? 성장성이었잖아요. 성장성으로 이만큼 올라온 거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이만큼 돈 벌 거야.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딱 막아버렸네? 그럼 돈 벌 구석을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사회 환원 정책을 쓰겠습니다. 공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부 정책, 이거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일정 부분 반등 자리에 오기는 했습니다. 지금 자리가 거의 반등 자리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매도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좀 기다리는 게 맞다. 특히 중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 14만 원 근처는 한번 보지 않을까. 중기적으로 본다면은요. 다만 단기적으로 있는 분들은요. 여기서 단기 접근 정도만 좀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위험을 굳이 무릅쓰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소위 이런 종목은요. 신규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여기 5일선이 돌아서면서 5일선 위로 올라설 때 매매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요. 단타, 워낙 변동성이 뭐 5%, 7% 아래 위로 막 이러니까 그 안에서 5% 단타. 저희도 이거 한번 들어가서 1%, 1.5% 손절하고 그 다음날 5% 수익 내고 그냥 나왔거든요. 단타요. 단기, 하루.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매매를 하시되 투자 입장에서 한번 들고 갈 흐름은 여기처럼 이런 권역에서 하는 거다라는 점. 종합정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견뎌보시죠.
중장기적으로 한 13만 5천 원, 14만 원 정도까지는 가져갈 만합니다. 매수하고 싶은 분은요, 단타 정도 하시고 좀 길게 들고 가고 싶은 매매자는 이렇게 5일선을 돌아서는 흐름 안에서 매매를 해보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특징주고요, 대장주고요, 그리고 시장을 이끄는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넘게 1.5% 정도 상승을 했죠. 많이 상승했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 지겨웠죠. 그런데 바닥은 분명히 잡았습니다. 이때 제가 특집으로 말씀을 드렸죠. 고품격 주식사에서 이제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근데 거기서부터 올라왔습니다. 뭐 그래봐야 뭐 한 8% 올라왔습니까? 7%? 7% 정도. 근데 삼성전자가 7%면 엄청 큰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제 턴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가지고 계시되, 중간 라인이요, 이 78,500원 정도, 79,000원 정도의 저항선이 있어요. 다만 거기 저항 돌파를 하면 요번에는 84,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요 정도. 다만 삼성전자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부에서는요, 4분기 실적이 그닥 고점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상 최대 또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4분기도. 3분기 아니라 4분기도.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왜 떨어졌어? 라고 하는 질문이 해답이 오늘 잠깐 나왔는데요. 생산량을 늘렸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좀 다운되겠죠. 당연하게. 대신 많이 팔았잖아요. 수익단은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세요? 많이 팔을 대신 이익 마진율은 조금 작아졌지만 전체 이익은 커졌다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하이닉스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 여기 10만 원 전후에서 매수, 전체적으로 그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무료 문자 회원들께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답답하죠. 7% 뭐 10만 원에서 매수 같이 했으면 7% 정도의 상승률인데요. 지금으로 놓고 보면은 11만 5천 원 선, 요 가까이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 그 다음에는 12만 5천 원, 요 정도 선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갈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바뀌었고 기간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실적이 끝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 또 하나 놓고 보면은요, 지금 뉴스가 하나 나왔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콜을 했죠. 누구를? 삼성전자. 반도체 협의체 다시 불러 모은다, 다음 주에. 그러면은 미국에 투자 빨리 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과거에 한번 있었는데 조용했다가, 야, 너네 지금 꾸물꾸물 대지 말고 빨리 해 라고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소부장들이 다시 한번 화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가졌어요. 오늘 최근의 흐름도 좋았는데, 오늘 소부장에서 전공정이죠. 장비. 공장을 세우면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대표주인 테스 5% 가까운 상승. 그러면서 추세를 살려나갔어요. 그리고 원익 IPS. 테스보다는 좀 못 미치죠. 힘이. 그쵸, 분명히. 그러니까 얘가 대장인 것 같아요. 테스가.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부장에서 뭐 다른 종목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전공정에서는 테스, 그리고 뭐 후공정 쪽도 있고 비메모리 쪽도 있겠지만 그건 뒤에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원익 IPS 확실히 변했죠. 저점이 높아져 갔어요. 그러면은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 바닥은 잡았다. 라는 점에서 대장주는 테스. 요 정도는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하나의 힌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의 소부장, 특히 전공정 업체, 장비주들의 이러한 흐름은 우리가
체크를 꼭 해서 관심을 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번 주 저희의 관심주였고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뭐 어떤 종목은 무료 문자 회원께도 뭐 저점에서 잘 문자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마이크로는 여러분들께 그리고 무료 문자 드린 분들께는 지금 가격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사과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AS를 분명히 해드리려고 해요. 예, 이 장대음봉 터지는 날 매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루머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루머 때문에. 루머로 인해서 좀 매물이 세게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한번 세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장난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장난 같아요. 하이닉스와 대규모 수주 계약을 하는데 그 잠시 연기가 됐답니다. 단가 협상에서. 연기가 된 건데 안 된 것처럼 지금 퍼부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제자리 찾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16,200원 요 선에서는 뭐 괜찮으신 분들은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방송에 VIP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6,200원에서 2,000원 10%가 넘죠? 그런데 그런 루머 때문에 물량 다 받았고 올려붙입니다. 좀 더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글쎄요. 이 고점은 충분히 벗기는 가능성의 재료와 그리고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긍정적으로 될 만하니까 여전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 저희 이번 주 관심주였고요. 저점에서 잘 잡혔습니다. 이번 주. 흐름 좋죠? 어저께 고가 돌파를 하고 오늘 약간 내렸지만은요. 역시 긍정적입니다. 이 종목은 천연가스 관련주로 제가 관심주 가져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연가스가 계속 급등했는데 가격 반영을, 주가 반영을 안 했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죠. 미얀마 가스전. 가스전 가치가 큽니다. 근데 가스 가격이 따블이 뛰었는데 얘는 따블이 안 갔어요. 따블이 아니라 주가가 안 움직였어요. 이때 움직이다가 말았죠. 그럼 그 반영할 거다라고 하면서 어제는 대규모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기도 병행할 종목으로 삼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점에서 오늘 이번 주 성공한 종목이니까 뭐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 있으시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A스토리라는 종목을 이번 주 관심주로 저희 매매를 했는데요. 아주 좋죠? 1, 2, 3 급등 이후 조정을 보이고 이번 주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밀어 올려서 전 고점 돌파를 시도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리산, TVN 10월 달에 방영을 시작하죠. 10월 달에 방영을 시작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지리산 해가지고 TVN 지리산 전지현 주연 나올 겁니다. 대작인데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기대치가요. 여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난 여름, 봄부터. 근데 10월 드디어 개봉박두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9월 중순 이제 말로 가죠. 10월 다가옵니다. 그 기대감에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시작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뭐 과거에도 얘기했었던 종목이죠. 여기에서. 하지만 이제 다시 또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 관심주였었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힘든 장이었죠?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미국 시장 오늘 밤 하락했다고 우려하실 필요 없어요.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날도 있고 수요일날도 있고 우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변동성 안에서 우리나라 시장 매물 다 받던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 5년 다 보셨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추석은 풍성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같이 웃어야죠. 주식하시는 분들 연휴 때 보면은요, 미국 시장 떨어졌다고 제일 싫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잘 살려고, 부자가 되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 돈 벌려고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함께 제 마음을 공유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더 하나,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축복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도 좋은 축복의 글을 좀 올려주셨으면, 댓글로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무료 회원 가입은요, 010-9628-8231 무료 문자입니다. 무료 문자 회원, 문자로 신청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전화하면 안 받아요. 문자로 신청 010-9628-8231로 문자를 주시면 무료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요. VIP 회원은요, 회원 문의라는 문자를 날려주시면 저희 직원이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어려웠었던 한 주 끝났네요.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연휴 뒤에 또 뵙도록 할게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